이번 시간에는 업무 보고서 도우미를 만들어 보면서 텍스트 생성기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텍스트 생성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디파이에서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LLM 모델 출력 파라미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텍스트 생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생성기는 프롬프트와 변수를 결합해서 보고서 같은 구조화된 결과물을 한 번에 생성하는 게 바로 텍스트 생성기입니다.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서 주간 업무 보고서 같은 틀이 정해져 있는 문서 작성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틀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 보면 보고자, 보고일, 요약, 그 다음에 금주 업무 성과, 진행 중 업무 진척도, 다음 주 예정 업무, 업무 이슈 및 특이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말을 만들지 말고 키워드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러운 말로써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가 많이 편해지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텍스트 생성기고, 이번 강의 예제에서는 변수를 기본 정보 4개, 업무 관련 변수 3개, 이슈 및 제한 변수 2개, 이렇게 모두 8개의 변수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생성기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빈 상태로 시작, 또는 DSL 파일 가져오기도 되겠죠. 여기를 누른 다음에 초보자용 기본 앱 유형을 클릭하고 텍스트 생성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름과 설명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는 거죠. 그러면 변수가 디파이에서 변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 그럼 변수는 무엇입니까? 변수는 프롬프트 내에 미리 정해진 빈칸입니다. 미리 정해진 빈칸. 이 빈칸은 뭐예요? 다양한 값이 입력 가능하다. 여기에서 변수가 없으면 파라로일 김철수라는 거는 매번 프롬프트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걸 바꾸려면. 하지만 여기에 변수를 이렇게 쓰면 다음번 호출할 때 보고 기간은 뭐, 보고자는 뭐 이렇게 넣어주면 이 프롬프트 수정 없이 그대로 LLM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역할은 반복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일관된 규칙을 유지하게 하는 게 변수의 역할입니다. 변수는 어떻게 추가하냐? 변수에 플러스 추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하면 되는데, 변수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고요. 짧은 텍스트는 간단하게 뭐 이름이나 제목 같은 걸 넣을 때 좋은 거고, 문단은 조금 긴 거, 어떤 내용, 뭐 이슈 사항이나 이런 거 적을 때 좋고요. 선택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중요도, 높음, 보통, 낮음 3개 중에 하나 선택해 하면 선택형 변수를 쓰면 됩니다. 숫자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만 입력하는 거죠. 뭐 판매량이 얼마냐, 뭐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 할 때 숫자형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변수를 추가할 때 어떻게 하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변수 유형을 선택을 하고, 유형을 선택했으면 마우스 오버를 해서 최대 길이랑 변수명, 레이블명, 최대 길이. 그러니까 변수명은 프롬프트에서 사용하는 거, 레이블명은 사람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주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는 보고자 이름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변수의 길이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제 프롬프트 내부 변수는 어떻게 추가하냐? 이렇게 슬래시 버튼을 딱 치면 변수 종류가, 이렇게 선언된 변수 종류가 쭉 나오고요. 여기에서 내가 선언한 변수 하나 선택하면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수를 프롬프트 내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역할을 지정해 주고요. 지시사항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 형식에 알맞은 업무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주는 게 지시사항이고,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주간 업무 보고서 이름이 나오고, 보고자, 보고일, 그러니까 리포터랑 부서랑 직위가 나오고, 여기는 보고일이 들어가고요. 요약한 거, 내가 입력한 거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을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서 이 변수로 요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이 프롬프트의 역할입니다. 변수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모델 변경하기. 모델 변경을 저번 시간에 잠깐 봤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모델을 변경하는 영역이고 요거는 매개 변수를 수정하는 영역입니다. 모델 변경은 저번 시간에 한번 봤으니까 파라미터 조정하는 거는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중에 템퍼러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창의성 정도를 지정하는 겁니다. 창의성 정도. 답변의 템퍼러처가 높으면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보고서는 창의적인 것보다는 사실에 기반해야 된다. 그러면 값을 좀 낮춰야겠죠. 탑P는 답변의 무작위성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무작위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답변이죠. 낮을수록 사실에 기반한 답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AI가 답변에 새로운 주제나 토픽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창작을 많이 하는 거고 이게 낮으면 사실에 가까운 겁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구문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높으면 반복적 표현이 줄어드는 거죠. 맥스 토크는 답변의 최대 길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보고서를 길게 쓰고 싶어 그럼 이거 좀 높이는 거고 아니면 좀 낮추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답변 포맷을 지정하는 거고 이거는 답변 포맷 중에 제이슨 포맷의 어떤 구조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답변의 질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정답은 없고 내가 원하는 수준에 맞추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일이 설정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프리셋을 설정해 놨습니다. 창의적인, 균형 잡힌, 정확한. 그래서 미리 세팅 값이 있고요. 보통 균형 잡힌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균형 잡힌으로 설정해 놨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미리 세팅된 값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면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면 업무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생성해 보면서 세부적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미리 생성되어 있었던 거고, 자, 빈 상태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생성기를 설정을 하고 업무 보고서 도우미 2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프롬프트가 들어가는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변수는 짧은 텍스트, 여기 이름이 이렇게 하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텍스트 리포터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오류가 나고요. 리포터 레이블명은 보고자, 최대 길이는 한 20 정도로 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고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건데 설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슬래시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된 변수가 나오죠. 선택하면 지정되면 됩니다.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직접 하지 말고 DSL 파일을 로딩을 해서 생성하도록 할게요. 두 개 다 삭제를 한 다음에 파일에서 가져오기, 찾아보기 해서 이렇게 로딩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세팅되어 있던 값들이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변수도 지정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 요거는 최대 길이가 문단이고 최대 길이가 100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거는 짧은 텍스트고 최대 길이가 48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게시하기에서 업데이트 게시 해서 앱을 실행하거나 디버그 및 미리 보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리포터는 김민준, 부서는 마케팅팀, 지휘는 과장, 보고 날짜는 25년 8월 5일, 완료 업무는 이렇게 됐고, 진행 중인 업무는 이렇게 되고, 예정 업무는 이렇게 되고, 이슈 사항은 이렇게 되고, 건의 사항은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게시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저장이 됐고, 게시하기 버튼을 여기서 누를 필요 없고요. 밑에 이제 실행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출력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 성과를 집어넣은 게 조금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성과로 집어넣은 게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집어넣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줬죠. 진행 중인 업무도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진행 중인 업무도 이렇게 두 줄로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더 바꿔볼까요? 프리셋을 지금 균형 잡힌으로 되어 있고요. 창의적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게시하면 수정된 게 반영이 되고 실행 버튼 눌러 다시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죠. 조금 내용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입력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입력한 내용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진행 중인 업무 보면 9월 달에 가을맞이 프로모션 기획서 작성 중 % 완료된 거는 없는데 창작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벤트 내용 및 예산을 확정하고 있음. 기획서 제출 예정이 8월 15일이라는 거는 없죠. 예, 얘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프로모션 상세 페이지 작업 시작일 8월 20일 이것도 얘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보고서 초안이니까 얘가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내가 수정하면 됩니다. 얘가 생성해 준 거고요. 좀 차기력을 더해서 그래서 얘가 이런 게 들어갔으면 더 좋겠어 라고 해서 집어넣어 준 거죠. 원래 보고서에는 금액과 일정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원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입력을 하면 보고서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잘 생성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균형 잡힌으로 처음에 실행해 본 거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프리셋을 로드를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서 생성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문서 생성기를 생성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간단히 보시면 DSL 파일로 가져오기도 할 수가 있고 빈 상태에서 시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 상태에서 시작하면 여기에서 텍스트 작성기 선택하시고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만들기 한 다음에 여기에서 프롬프트 넣어주시고 변수를 생성을 해주시고 변수를 추가를 이렇게 해주시고 입력해주시고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변수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게시하기 하고 여기에다 데이터를 넣어주고 실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한번 문서 작성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문서 작성기는 어떤 고정된 포맷의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 문서 작성기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